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림카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2인승 그리고 지붕이 열리고 그 엔진은 중간에 있는 미드십 스포츠카 이런 차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긴 차들은 정말 비쌉니다. 가장 저렴한 차도 갖기 위해서는 한 1억 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죠. 물론 미국이라면 이번 세대 콜빗이 시작가가 7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덜어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 가격이라면 이 가격이라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차가 한국에서 정식 발매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말 인기가 좋아서 내놓자마자 차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기왕이면은 한국에 현대기아차라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좀 비슷한 미드십 스포츠카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확률도 상당히 적죠. 현대기아차는 이러한 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벨로스터 N이라든가 매니아적인 그런 차를 그나마 요즘 들어 만들고 있는데 오픈카까지 만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안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되어 판매되는 차로 한정을 하다 보니 포르쉐 박스터가 나옵니다. 그나마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형태의 자동차 중에 가질만한 좀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는 차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 포르쉐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가 8,9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8,990만원이 이게 다가 아니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모두 다 이제 돈 주고 장착하는 것들이에요. 이대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에어컨도 안 달려 나올걸요? 그래서 뭐 그런 필요한 옵션들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1억 원은 넘어갑니다. GTS만 골라도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1억 1,560만원으로. 보통 이렇게 2인승 스포츠카 이런 걸 보면은 저건 유지비가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시다시피 연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고급 이후 세팅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리터당 9.4km면은 뭐 괜찮다, 뭐 견딜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뭐 감가상각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정비료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보험료죠. 이런 차 보험료 얼마나 들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른 분들을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를 뽑아보면 좋겠지만 뭐 제가 이거 겨우 이거 하자고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를 이렇게 좀 받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제 기준으로 해볼게요. 제가 41살이에요. 1980년생이고요. 재작년에 정밀 운전 상황에서 사고가 와이프가 2건, 제가 1건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사고가 좀 3건이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험료 할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사고로 계속 주행한 41살 그 여러분들의 보험료만큼 싸진 않을 거예요. 좀 비싸게 나올 건데 어쨌든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로 해볼 거냐면요,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로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아주 손쉽게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화재 뭐 여기서 많이 뽑아봐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뽑아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증번호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인증번호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마케팅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좀 귀찮기는 하지만 한번 그래도 컨텐츠를 위해서 뭐 이 정도의 불편함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죠. 여기서 새로운 자동차 구매 예정,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포르쉐고요. 뭐 2020년도 등록으로 박스터가 이렇게 좀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2.5 같은 경우에 1억이 넘죠. 그리고 2000cc.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싼 걸로 해보겠습니다. 블랙박스 당연히 장착되겠죠. 2020년도에 20만원짜리 장착했다고 보고요. 첨단 안전장치 이런 거 있나? 그냥 없다고 할게요. 저번에 제가 탔던 카이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첨단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와이프랑 같이 탄다고 생각하고 뽑아보겠습니다. 12,000km 이하로 주행할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런 차는 주말에 거의 타잖아요. 출퇴근용으로 안 타고. 저는 좀 많이 타요. 저는 차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는 없습니다. 착한 이런 뭐 이거 안 하고요. 해서 다음을 해볼게요. 자, 얼마가 나오냐. 250만원입니다 248만 750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어떠세요? 포르쉐 박스터 보험료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1억원짜리 차에서 이 정도 보험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등급이 좀 예전처럼 좀 내려가 있었으면은 8, 9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기왕 여기 킨 김에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훨씬 비싼 차 막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이런 거 타면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람보르기니랑 제가 페라리 한 대씩만 더 해볼게요. 자, 람보르기니입니다. 람보르기니가 기왕 한 거 비싼 걸로 한번 해보죠. 7억원짜리 아벤타도를 골랐고요. 블랙박스는 20만원짜리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부부 한정
1718만 6,870원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제가 41살인데 이렇게 나와요. 야, 제가 저번에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타는 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험료 얼마나 내냐고 물어보니까 뭐 200만원 좀 넘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내냐 물어보니까 이 자기 차량 손에 이거를 뺀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외를 하게 된다면 얼마일까요? 오우! 93만원 93만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참고만 하세요. 93만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만, 자기 부서진 거 만약 테러를 당해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면은 그냥 93만원만 내고 타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7억원짜리 차지만. 그럼 이러면은 근데 차를 업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누가 나쁜 마음 먹고 안 보이는 데서 돌이라도 한번 꽉 내리 찍으면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또 한 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페라리. 자, 페라리. 람보르기니랑 페라리는 거의 그 고급차, 고급 스포츠카의 대명사 같은 차들이죠. 페라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저는 그냥 베를리네타, 제가 아는 분이 이 베를리네타를 타는 걸 봤는데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로는 이 차 가격이 5억인데 여기다 옵션 넣고 뭐하고 하면 7억원이 더 넘는다 그랬어요. 7억원 넘고 또 뭐 이것저것 뭐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은 8억 5천만원은 있어야 이 차를 살 수 있다고, 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차입니다. 베를리네타. 자, 이걸로 봤을 때 5억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네, 1182만 4천원입니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를 가장 비싼 거보다는 좀 덜하네요. 아무래도 그 차값의 그 기본적인 가격차가 좀 있어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차를 빼면 얼마일까요? 자차를 빼면 97만원. 이게 아마 배기량 차이 때문에 그런가? 람보르기니가 조금 더 싸네요. 어쨌든 일단 두 차 모두 다 1000만원이 넘어야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자차는 넣어야죠. 이게 미가에 장난삼아 해봤는데 어떻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뭐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뭐 뇌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차 넣는다면 1000만원 넘는. 야, 이거 진짜 정말 아무나 못하는 차네요. 앞으로 저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도로에서 보면은 최대한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무섭네요. 자, 재미삼아 한번 보험료 뽑아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